뺄 때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정말 안 빠지더니 찔 때는 진짜 금방 찌네요. 제가 30kg 가까이 뺀 적도 있는데 요요가 금방 오니까 맥이 빠지더라고요. 당신의 다이어트는 왜 매번 망하는 걸까요? 지긋지긋한 요요는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 반복의 이유는 과거 비만했던 내 몸을 기억하고 돌아가려는 비만 기억 때문입니다. 요요가 반복되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비만을 기억하는 요요의 주범, 바로 장 속에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요요의 악순환이 장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을 다스려야 살을 빼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이어트 실패로 지친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화두가 됐죠. 군살 없는 건강한 몸매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복싱장을 찾은 사람들 사이로 누구보다 열심히 체지방을 불태우는 한 사람. 다이어트가 평생의 숙제인 것 같다는 강두나 씨입니다. 네, 예전에 웨이트로 살을 좀 많이 뺐는데 다시 살이 쪄서 좀 더 다시 빼보려고 복싱을 시작하게 됐어요. 몇 킬로나 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최소 10kg 이상 빼는 게 목표예요. 사실 살을 10kg을 뺀다는 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이어트 의지를 다잡기 위해 친한 동생도 꼬드겼죠. 아니, 저 못할 것 같아요. 안 돼, 줘야 돼. 일어나, 빨리. 야, 그 정도 살 안 빠져. 빨리 일어나. 더해. 빨리 더해. 아우. 일찌감치 지쳐버린 동생과 달리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두나 씨. 언니는 예전에 20kg 넘게 뺐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살을 25kg이나 뺐다는 그녀는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가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다라는 사진을 보냈는데 엄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살을 좀 빼라. 저도 제가 그렇게 쪘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다는 당시 두나 씨의 모습.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였는데 말이죠. 그때의 몸무게는 무려 82kg. 불어난 뱃살 때문에 발톱을 깎기조차 힘들어진 사실에 자괴감마저 들었답니다. 아무래도 57까지 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6번 정도 끼니를 나눠 먹었고 운동도 하루에 3시간씩 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말 예쁜 몸을 만들었었어요.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무려 25kg 감량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요요. 순식간에 15kg이 다시 쪘고 우울감에 집 밖에 나서기가 무서웠다는 두나 씨. 사람들 시선?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너 그렇게 날씬했는데 왜 그렇게 다시 살이 쪘냐. 뭐 내지는 살만 좀 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다이어트를 하지 않냐. 이런 시선들이죠 아무래도. 빠졌다가 찐 살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요요가 온 이후에는 예전만큼 살이 잘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은 빼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고 하죠. 두나 씨를 살찌게 하는 원인은 뭘까요? 언니 배고프지 않아요? 배는 고픈데 근데 우리 운동했는데 오늘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운동했으니까 먹어야 돼요. 그냥 배고픈 거 있게 TV나 보자. 그런데 아니 왜 TV만 틀면 먹방이 쏟아지는지? 맛있겠다. 유혹에 흔들리는 그녀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짬뽕 딱 한 그릇씩만 시켜 먹을까? 언니 탕수육도요. 당수육도? 알았어, 그래.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되겠지? 네. 결국 배달 음식을 시키고야 말았는데 아니 좀 전까지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 맞나요? 양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저 평소에도 푸짐하게 시켜 먹는 거 좋아해서 좀 남기더라도 이렇게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특히 밀가루 요리나 튀긴 음식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는 두나 씨. 사실 친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두나 씨가 유독 식탐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언니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어요. 맛있어, 근데. 아니요, 안 뺏어 먹을게요. 알았어. 제가 좀 배가 고프면 좀 식욕을 못 참는 편이라 엄청 허겁지겁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먹다 보니까 좀 먹는 양도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급하게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오늘도 결국 폭식을 하고 마는 두나 씨. 아, 진짜 배부르다. 이제 못 먹겠어.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든든하네. 그런데 다이어트는 어쩌죠? 지금 사실 먹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요. 늘 이게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늘 이렇게 폭식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어째 속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니,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나 봐. 너무 속이 안 좋아. 나 하나씩 좀 갔다 올게. 아, 또 못 참고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두나 씨를 올가매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대체 어떻게 해야 이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살과의 전쟁을 치르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백세주치의가 나섰습니다. 이기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김누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긴 한데 다이어트 때문에 계속 실패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운동이랑 식이요법으로 25kg를 뺐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요요가 와서 한 20kg가 다시 찐 상태예요. 저 엄청 뺄 때는 힘들게 뺐는데 계속 살이 찌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건가. 진짜 제가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까지 제가 계속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만이 되고 또 요요가 되는 게 꼭 강두나님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의지가 문제다, 내가 많이 먹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꼭 그런 탓만 할 게 아니거든요. 혹시 네. 장 상태는 어때요? 장 건강? 제가 좀 살이 쪘을 때 계속 많이 먹다 보면은 설사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량을 좀 줄이면 변비가 와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한 적도 많아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비만에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고 또 요요가 생기고 이런 원인이 장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다이어트랑 장 건강이 어떤 상관이 있죠, 선생님?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장에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유해균의 일부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자꾸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유해균 중에 좀 안 좋은 균들은 자꾸 내 몸에 지방이 쌓이도록 만들고 오히려 내 몸에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체질로 자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해균들을 비만세균이라고 불러요. 네. 만약에 이런 비만세균들이 내 몸 장 안에 번식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요요가 오는 것도 장내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장에 안 좋은 유해균들이 있을 때 이렇게 요요가 잘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살을 빼도 그러면 이 유해균들은
원래 살이 쪘을 때를 기억하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쉽게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요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장내 유해균이 더 많다. 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러면 살을 빼고 나서도 요요가 안 오게 관리를 잘 하려면 장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중요하죠. 아, 네.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또 다른 의뢰인들. 거의 30kg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데요. 사진 속 주인공 최여성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효성 씨가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최여성이에요. 오늘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아, 예, 제가 맞아요. 이 사진 두 개 다 저예요. 2018년도에 제가 한 55kg까지 조금 빠졌다가 2021년도에 또 살이 조금 급격하게 쪄가지고 80kg 이상 좀 많이 쪘다가 제가 그 이후에 좀 다이어트를 했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조금 찌기 시작해서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언뜻 봐서는 살이 그렇게 많이 쪄 보이진 않은데요. 보기보다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가 뱃살이 조금 많이 나온 편이에요. 엉덩이 힙도 그런데 허벅지도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았고 거구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키로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효성 씨의 최대 고민은 바로 이렇게 두툼하게 잡히는 뱃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좀처럼 빠지질 않으니 70kg에 육박한 체중이 도통 줄지 않는 상황. 옷 살 때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옷을 고를 때 진짜 이 상체만 보면 55 사이즈 아는데 밑에를 보면 77, 88까지도 입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옷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살쪘을 때 입었던 옷이고요. 이거는 제일 살 빠졌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다이어트와 요요가 반복되며 많게는 거의 30kg 차이를 오간 고무줄 몸무게. 그런데 효성 씨는 왜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걸까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뭐 예뻐져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이 좀 어떠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손발이 저리다고 느꼈고 붓기도 했고 그리고 하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놀래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고 큰 병은 아니지만 살을 꼭 빼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독하게 살을 뺀 효성 씨. 50kg대 날씬한 몸이 됐지만 금방 또 80kg 육박. 효성 씨는 어쩌다 요요의 굴레에 갇혀버린 걸까요? 도통 참기가 힘든 식욕 때문일까요? 달달한 게 좀 맛있어서 그리고 피곤하니까 좀 잘 땡기는 편이에요. 나름 예전보다 조금 먹는데도 어째 살은 더 찌는지. 요요의 무서움을 실감하면서도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다는데요. 단 거를 좋아하니까 뱃살이 찌나와요. 게다가 언젠가부터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정체기가 계속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약도 먹어봤고요. 뭐 진짜 두부만 먹어도 봤고 뭐 굶어도 봤고 뭐 좋다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효과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금방 빠지고 그때뿐이고 뒤돌아서면은 뭐 다시 찌면 그만큼 또 몸이 불편하니까 빼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먹는 거 앞에서 또 못 참고 자꾸 먹게 되니까 그런 거 앞에서
조금 무력해지죠. 자꾸만.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효성 씨. 아들, 엄마 왔어? 별거 없지? 뭐 딱히 없었어. 저희 여기 일하는 곳이에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그리고 입주 청소를 주로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들을 주로 보관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주로 출장 업무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렵다는데요. 일을 마친 후에야 몰아서 먹다 보니 체중 80kg을 넘기게 된 겁니다. 독하게 30kg 가까이 뺐을 땐 아들도 엄마를 못 알아봤을 정도였다네요. 제가 잠깐 군대에 갔다 왔을 때 휴가를 나왔었는데 길가에서 엄마를 마주쳤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그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은 많이 빠지셨을 때보다는 다시 찌시긴 했는데 그냥 원래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엄마, 나도 요즘 살 좀 많이 찐 것 같은데 같이 운동이나 하러 갈래? 야, 지금 날도 춥고 이따 오후 일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운동이야. 싫어, 나는 귀찮아. 그러면 좀 출출한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뭐? 뭐 분식 같은 거. 그래, 떡볶이 저 위에 그럼 가자. 한달음에 도착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반겨준 것은 붕어빵 나왔다. 붕어빵 먹고 가자. 붕어빵 2개만 주세요. 쌀쌀할 때 먹어야 제맛인 요 바삭하고 달콤한 붕어빵. 절대 지나칠 수 없죠. 바삭바삭하니 맛있다. 이렇게 쌀쌀해지면 붕어빵이 최고지. 아유. 이제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와, 떡볶이랑 튀김이랑 너무 맛있겠는데? 뭐 먹을래? 떡볶이랑 뭐 튀김이랑 여러 가지 먹지 뭐. 떡볶이 1인분 하고요. 튀김, 김말이, 그리고 순대랑 오뎅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군침 도는 한상이네요. 근데 양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기본이죠. 지금 떡볶이 조금 더 시켜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엄마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떡볶이는 참을 수가 없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야, 일단 먹자.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왜 그렇게 떡볶이가 당기는지. 탄수화물 폭탄이라 다이어트 최대의 적인데도 말이죠. 난 이제 배부르다. 벌써 배불러? 엄마는 괜찮아? 더 먹자. 야, 더 먹어. 이거 갖고 무슨 배가 불러. 난 배불러. 한창 때인 아들보다 식욕이 왕성한 엄마. 이제 좀 배부르네. 웬만해선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다네요. 일단은 아까워서 이렇게 남아있는 건 일단 다 먹어야 돼요. 냉장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엔 먹기 싫잖아요. 평소에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수저 한번 드시면은 다 드실 때까지 내려놓지를 않으셔가지고 좀 평소에도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살이 찌자 어째더 식욕 억제가 힘들다는 효성 씨인데요. 정말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나는 걸까요? 식사를 할 때 이 지방세포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 늘어나면은 이 렙틴 호르몬이 점점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은 먹어도 포만감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은 또 계속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25에서 30kg 가까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요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두 사람.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염려가 되는데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체중 감량 시 손실된 근육을 체중 증가 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중이 똑같더라도 체지방률이 높아져 더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요 현상으로 살이 찌면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들어차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돼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현재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떤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지방률은 어느 정도인지 당뇨병의 위험은 없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효성 씨는 비만에 해당하는 체지방률에 당뇨 전 단계로 확인됐고요. 강두나 씨는 혈당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역시 체지방률이 높았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생긴 복부 지방에서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것들은 당뇨랑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비만으로 인해서 이런 만성질환들이 가속화된다면 이것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지금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여기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세월을 비껴간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씬하신데 살찌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올 2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아마 한 20kg는 더 나갔어요. 정말요? 20kg이 더 나갔다고요? 궁금한 그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삼겹살집인데요. 식사하러 왔나 했더니 이 복장은 뭐죠? 여기 제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지금은 삼겹살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13년 정도 닭발집을 운영했고요. 한 20년 정도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음식 장사를 하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한 것 같다는 미숙 씨.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 한 20, 30대에는 한 50kg가 그게 표준 체중이었는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68kg까지 찌더라고요. 젊었을 때 워낙 날씬했던 미숙 씨였기에 남들 다 찌는 나이살도 피해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밤샘 영업을 하면서 늘 잠이 부족했다는 미숙 씨. 수면 시간이 줄수록 식욕이 폭발했다는데요. 폭식을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냥 밥만 먹을 때는 공깃밥 2공기 이상을 먹었고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 2개에다가 거기다 밥까지 말아서 먹었습니다. 거의 탄수화물 중독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50kg이었던 몸무게는 순식간에 70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살이 찌자 건강까지 무너졌죠. 일하면서 살이 찌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몸에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바쁘게 장사하면서 다이어트를 이어나가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혼자 하면 힘들죠. 그런데 지금 같이 저랑 함께 즐겁게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지금 한 16kg 정도 감량했거든요. 16kg나요? 네. 그분이 누구신데요? 금방 올 거예요. 여보 나왔어? 왔어요? 네. 저녁에 손님 많았어? 오늘 좀 점심 때 손님 많았는데 지금 손님이 다 빠졌어요. 저랑 같이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남편이에요. 예, 이미숙 씨 남편 예종희입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당뇨도 오고 급성 췌장염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이 커질까 봐 겁이 나서 와이프가 즐겁게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미숙 씨 부부는 어떻게 20kg 가까운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건두부인데요. 제가 워낙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채소 3이랑 같이 해서 건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밥 대신 두부를 챙기며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렸고요. 양껏 먹기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가득한 채소를 더해 장 건강까지 챙겨왔답니다. 당신 사니까 맛있네. 이렇듯 부부가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기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네요. 건두부를 먹으니까 단백질 보충도 돼서 좋은데 평소에 안 먹던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부부가 함께 야외로 나섰습니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요. 우리 가게 주방의 언니가 걷기 운동을 추천해서 지금 매일 걷기 하고 있습니다.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고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도 신경 쓴다는 부부.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걷기 운동인데요. 걷기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 경로도 다양하게 걷는다네요. 걷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요. 빠르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높다고 해서 경보 느낌으로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달리기만큼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는 경복. 부부는 간단한 대화만 가능할 정도로 숨이 가쁘게 속도를 유지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도 걷는 부부. 특별히 뒤로 걷는 이유가 있나요? 뒤로 걷게 하면 평소에 쓰지 않는 하체 근육이 발달한다고 해서 뒤로 걷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랑 종아리 뒤쪽 근육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더 신경 쓰는 거라네요. 우리 아저씨 췌장염이랑 당뇨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건강이 좋아져서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와이프가 살이 쪄서도 예뻤었는데 살이 빼니까 더 예뻐졌어요. 옛날 신혼 기분도 나고 너무 좋아요. 부단한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부부가 또 하나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여보, 이거 하나 먹어. 그래요? 이게 뭐죠? BNR17 유산균인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로 급격히 살이 쪘던 미숙 씨.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면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챙기기 시작했다는 유산균입니다. BNR17 유산균을 매일 챙겨 먹으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요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물론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BNR17 유산균. 이게 BNR17이라는 거예요? BNR17. 네.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에요. 네.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니까 뭐 별명으로 다이어트 유산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유에서 유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유 유산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산균이 그런데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뭘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당연히 탄수화물이죠. 네. 저도 살찔 때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날 17균이 우리가 먹은 몸속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방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럼 화장실 가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네요. 아, 네. 실제로 비엔알17을 12주간 투여한 쥐의 대변을 검사했더니 대조군과 비교해 다당류 함량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우리 몸 안에 잘 흡수되는 형태의 탄수화물 단당류거든요. 네. 그래서 단당류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장벽을 통과해서 흡수가 쉽게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당류에 비엔알17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은 구조의 단당류가 큰 구조의 다당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바뀐 다당류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해도 아, 흡수가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몸 안에 있을 때 비엔알17이 작동을 하면 이게 다당류로 바뀌면서 몸 안으로 흡수가 잘 안 되고 결국 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몸 밖으로. 아, 네. 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안 찌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유지하는 그런 체질을 계속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두나님께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네. 그냥 TV를 보면서도 쉽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잖아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팔다리를 펴고 왼쪽 팔다리 펴고 오른쪽 팔다리 접고 왼쪽 팔다리 접고. 자, 이게 좀 익숙해지면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점점 익숙해진다 그러면 점점 속도를 좀 높이셔도 돼요. 아, 네네. 네. 자,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은 응용 동작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응용 동작은 왼쪽 오른쪽 팔다리를 모두 동시에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거예요. 아까 한쪽씩 했을 때에 비해서 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니까 아, 네. 이게 적응이 된다 그럼 이렇게 양쪽 팔다리를 다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운동도 같이 좀 하세요. 아,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여섯 일곱 여덟 오, 재밌어요. 재밌죠? 네. 네. 자, 조금만 더. 네.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이 운동이 되게 쉬우면서도 네. 배에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 전신을 다 쓰는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신을 다 쓰잖아요. 네. 전신 근육도 단련시키고 기초대사량도 높이고. 아,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요요라는 말을 그냥 잊어버리실 수 있도록. 네. 요요 없는 다이어트 성공자로 오랫동안 쭉 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00세 주치의가 만나볼 또 다른 분은 무려 25kg을 감량하고 당뇨병까지 극복했다는 분인데요. 와, 안녕하세요. 와, 신이 흥신. 와, 25kg을 감량하신 이지혜 씨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25kg 감량한 이지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춤이에요? K-pop 댄스예요. K-pop 댄스.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편견일 수 있는데 K-pop 댄스 그럼 보통 뭐 10대, 20대 취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이는 이래도 신체 건강은 20대랍니다. 신체 건강이 20대라서 원래 뭐 춤 이런 걸 해오셨던 건가요? 네. 어렸을 때 기계체조 선수였고요. 기계체조 하면서 기본적으로 발레는 제가 20대까지 꾸준히 했었고 그 외에도 한국무용, 또 너슬 부채춤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건 내가 특기다 이렇게 좀 보여주실 만한 동작 있어요? 있어요. 발레 동작 중에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높이 차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잡고 와! 학인 줄 알았어요, 학인 줄. 네? 아니, 근데 지금 모습만 봐서는 살이 쪘었다라는 게 잘 느낌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제가 전에 살찌웠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본인이세요? 네. 진짜 많이 뺐구나. 네. 지금 날씬하신 분이 이 정말 몸무게가 많이 나가던 시절의 사진을 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태워버리고 싶은 사진이지만 제가 이때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하고 결심을 더욱 다잡기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지혜 씨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름질 음식, 튀긴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75kg 정도까지 찌게 됐어요. 살찌는 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잠시 살게 된 적이 있다는 지혜 씨. 이때 식습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데요. 특히 남부에 살았거든요. 남부에서는 정말 모든 걸 튀겨 먹어요. 야채도. 심지어 오이 피클도 튀겨서 먹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야식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튀긴 프라이드 치킨 먹은 다음에 매콤한 라면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살이 금방 쪘어요. 살이 찌다 보니까 식욕도 더 왕성해지고 왜 이렇게 음식이 음식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게 됐어요. 과식이 계속되면서 체중만 는 게 아닙니다. 위와 장도 망가졌고요. 가족력이 있던 당뇨병도 앓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꼭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을 꼭 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했고 25kg 감량에 성공한 지혜 씨. 이후엔 살이 찌지 않게 유지에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음에 유지를 정말 잘하시는 거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우리 몸에 비만세균 같은 유해균들이 있잖아요. 이 유해균들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살이 쪘던 그 상태, 그 체질을 기억해서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근력 운동,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해서 하루에 3-4시간씩 이렇게 길게 운동을 하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육아와 가사를 이제 함께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가사하면서 육아하면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때 바른 자세로 배에 힘주고 서서 이렇게 다리에 엉덩이 힘주고 킥백을 하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청소기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배에 힘주고 이렇게 런지를 하면서 직물 청소기를 돌려요. 그러면 가사도 하면서 운동도 될 수 있어서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무슨 춤추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하시네요. 손동작이. 이게 다 운동인가 보다. 네. 아니 그럼 평상시에 식단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평상시에 드시는 것을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과거엔 주로 튀긴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고 살이 쪘던 지혜 씨였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꿨는데요. 덕분에 더부룩하던 속도 편해졌다는데요.
당근 사과 주스에 양배추, 깻잎, 파프리카, 닭가슴살.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이렇게 드시는 거네요. 사실 기본적으로 열량을 낮춰서 먹는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이 편해야 살도 안 찌고 건강해진다고 해서 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먹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게 원래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한 70% 정도가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몸 전체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게다가 장에 있는 비만세균 같은 유해균들, 이게 억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자주 드신다, 평상시에 드신다라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요요를 극복한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되게 사각사각한데요? 살짝 찍는 게 제일. 이렇게 장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바꾼 뒤 다이어트에 장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됐다는 지혜 씨.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그녀가 냉장고에 보관하며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게 하나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비엔알 17이라는 건데요. 다이어트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비엔알 17 유산균을 드시는군요. 꾸준히 먹다 보니까 요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장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다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연구 결과 비엔알 17을 10주간 투여한 주액에서 포도당 수송체 발현량이 증가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확인됐고 혈중 인슐린 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엔알 17 유산균은 장 속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돕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한테 비엔알 17 유산균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복통 증상을 비롯한 불편감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엔알 17은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줘 폭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왕성한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두나 씨와 역시 식욕 억제가 안 돼서 자꾸 과식으로 이어졌던 최효성 씨. 그녀들의 2주간의 건강한 다이어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운동도 어렵지 않고 제가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요요가 오지 않으면서 꾸준한 몸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면서 매일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했는데요. 2주 뒤 다시 진행한 병원 검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효성 씨는 체지방률 감소는 물론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던 수치가 개선됐고요. 강두나 씨도 체중과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실제로 비만인 성인 그룹을 대상으로 비엔알 17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허리둘레가 5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을 빼려면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백색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엔알 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한 비만지의 경우에도 백색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엔알 17의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장이 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이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 문제는 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날씬한 몸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